웬일이야.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양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무미라입니다. 네, 그거 계속 쓰고 계세요? 네, 너무 잘 어울려요. 네. 네, 앉아주십시오. 네, 오늘 제품 강의는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앉으시고 토크쇼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선하죠? 네. 머리 좀 자꾸 벗으세요, 박사님. 네. 부끄럽습니다. 우리 문 박사님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면 A사에서 10년간 건강식품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세요. 네,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네. 모르는 것 빼고 다 알죠. 네, 그렇죠. 저희도 좀 모르는 게 있으면 문 박사님한테 늘 여쭤보는데 아무래도 A사에서 못 펼친 꿈을 세크리스를 만나서 유감없이 펼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우리 문 박사님과 함께 다이어트 지금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아까 네. 제가 다이어트라는 주제를 얘기하니까 엄청 호응이 좋으셨어요. 자, 나 다이어트에 진짜 관심 많다. 와, 많이 드시네요. 저기 뭐 하는데요? 손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안 드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거기 계신 분. 네네. 네. 자, 지금부터 오늘 다이어트에서 낱낱이 파헤쳐 본다. 시작해 볼까요? 네, 제가 날씬하신 분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다이어트를 권하고 있습니다. 제목처럼 제가 왜 자꾸 다이어트를 하라고 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글쎄요, 사실 저를 잠깐 보시면 그렇게 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를 뺄 데가 있다고 자꾸 이 문 박사님이 저만 만나면, 그쵸.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구석에 몰아놓고, 오 사장님, 설 빼셔야 돼. 거기 다 내 눈에 보여. 정말 많이 드셔야 돼. 그리고 아침에 열알, 점심에 열알, 저녁에 열알을 저한테 자꾸 먹이시는 거예요. 혹시 A사에서 못 판 약을 저한테 파시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진짜. 제가 왜 자꾸 다이어트를 하시라고 할까요? 날씬하신 분께도 물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좀 살 좀 빼고 예쁜 옷 좀 입으시라고, 얼굴이 안 되니까 몸이라도 날씬해지시라고 아마 다이어트를 하시라고 하는 걸까라고 의문을 하실 텐데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진정한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라고 권하고 있죠. 아니, 잠깐만요. 이분 자꾸 A사에서 못 판 거 저한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 진짜 건강하거든요. 네네. 저 아시죠? 저 체육학과 나왔고요. 저 운동 정말 많이 했고요. 그리고 체중도 아주 적정량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건강을 자신하시죠? 아니, 이 정도면 건강하지. 제가 나이도 좀 이 정도면 아직 젊고, 아직은 제가 막 약을 그렇게 많이 털어놓을. 날씬하셔서? 좀 날씬하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날씬한 게 절대 건강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마른 비만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건강이라면 여러분들께서 운동하라고 할 것 같고 적게 먹으세요, 링거 맞으세요, 내지는 사장님들께 제가 보약을 드세요라는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상상하셨을 텐데, 건강은 사장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나는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지만 마른 비만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른 비만이신 분들 배 볼록하고 체지방률 높아요. 그리고 근육량 바닥입니다. 그런 분들의 생활을 볼 때 건강을 강구하고 계시다가 진짜 건강검진 한번 하시고 충격을 먹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솔직히 통통하신 분들은 증상도 있고 자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난 날씬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 오히려 또 질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있던데요. 우리 일상생활을 바라보면 아실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의 다양한 질병은 다음 네 가지를 통해서 많이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데, 아이고 거꾸로. 네. 좋지 않은 식습관과 식재료들 인정하시죠?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소파와 너무 친해져 있습니다. 운동 부족, 그리고 수면 부족. 저요. 이로 인한 원인으로 소화 안 돼요, 염증 수치 올라가요, 대사 안 돼요. 그러면서 호르몬의 불균형까지 많은 문제점들을 초래하는데요. 거기서부터 더 나아가게 되면 질병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사장님들, 이런 여러 원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정말 대표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뭘까요? 암, 고혈압, 두통, 네, 네, 당뇨. 죽은 게 아니에요. 거의 죽은 게 아니에요. 네. 무좀 걸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운동 하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가장 대표적인 이 모든 좋지 않은 식습관으로 인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질병은 비만입니다. 비만이 이렇게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비만이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께서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비만이 여러 합병증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줄이는 다이어트 말고요. 정말 건강을 목표로 하는 다이어트를 누구나 관심 가지고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오지영 사장님께도 좋아하는 고기 많이 먹고 싶으면 야채 많이 드세요. 그래야 건강합니다라고 늘 말씀드리게 되는 거죠. 사실 저는 고기를 좋아하고 야채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미란 사장이 늘 야채를 좀 챙겨 드실 때 제가 옆에서 늘 뭐 풀떼기를 먹어? 고기를 먹어야지. 맨날 그렇게 놀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무미란 사장 덕분에 저도 야채 좀 섭취량이 막 늘어나다 보니까 좀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고 또 조금 더 활력이나 스트레스가 좀 잘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라이프 바이 시크릿 라바시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다른 다이어트 정말 많았잖아요. 어떤 거 해보셨을까요? 오지영 사장님께서는? 사실 저는 다이어트에 도전해 본 적은 없는데 다이어트가 참 유행을 타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쵸, 혹시 그쵸. 알고 있는 다이어트 뭐 이런 제목 같은 거 아세요? 황제 네, 다이어트.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고기만 먹는 거죠. 아니면 뭐 원푸드 다이어트, 그쵸? 혹은 덴마크 다이어트. 간헐적 그쵸, 다이어트. 그쵸.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다이어트 유행하는 거 볼 때마다 약간 그런 생각 했거든요. 저게 진짜 효과가 있다면 영원히 갔어야지. 원푸드 다이어트가 진짜 효과가 있다면 모든 사람이 그렇죠. 그 다이어트가 계속 했어야 되는데 왠지 그건 유행처럼 지나가면 또 다른 다이어트가 나오고 다른 다이어트가 나오고 결국은 뭡니까? 최종의 그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를 이 다이어트들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다른 것들을 막 찾아 나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쵸. 계속 나온다는 거는 앞에 있는 다이어트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걸 거예요. 근데 정말 라이프 바이 시크릿 라바 다이어트는 실효를 거둘 겁니다. 라바시 다이어트. 네. 사장님들께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생각하시면 벌써 굶주린 사장님들의 모습이 떠오르시죠? 허덕이고 있고 빡세게 운동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정말 라이프 바이 시크릿 다이어트는 다릅니다. 뭘 해야 되는지 지킬 것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잘 먹어야 됩니다. 잠깐만요, 네. 사장님. 네. 이거 지금 이렇게 호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아니 다이어트 얘기하기로 해놓고 또 뭘 먹으라고 그래. 또 약 잘 먹이려고 먹고 그러죠, 잘 지금. 먹고 잘 드셔야 안 됩니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죠. 적당히. 대부분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면 야 내가 먹어서 찐 것 같아, 먹고 안 움직인 것 같아 라는 생각들 때문에 잘 먹지 않아야 정말 절식을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실 텐데요. 시크릿 다이어트는 잘 먹고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앞서 말씀드린 식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뭔가를 덜어내는 절식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거기에는 참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라바시입니다. 라이프 바이 시크릿이 그걸 채울 수 있는데요. 뭘 잘 먹어야 되냐면요. 과식이 문제였죠. 정말 많이 먹은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반드시 잘 챙겨 드셔야 되고요. 칼로리만 많은 음식들을 드셔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탄수화물 식사 중에 열량만 많은 식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우리가 챙겨 먹지 못했던 열량만 많은 음식들이 우리 몸에 살을 찌게 했어요. 부족했던 영양소 잘 챙겨 드셔야 하고요. 그 다음 제공되는 양질의 탄수화물의 어떤 식사들 잘 챙기는 거, 이렇게 잘 먹어야 시크릿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예, 절식도 필요하지만 균형 잡힌 영양식을 먹어야지만 살이 맞습니다. 찌는 체질을 바꿀 수 있다. 네, 그런 네. 의미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실질적인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라이프 바이 시크릿으로 균형 잡힌 영양을 잡으면 다이어트에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실적인 맞습니다. 또 실제 사례를 좀 프로그램을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물론 후기도 말씀드릴 건데 제 프로그램을 한번 라이프 바이 시크릿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장 해독과 생체 리듬을 개선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쓰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뭐라고 하죠? 네, 그렇지. 껐다 켜. 네, 맞습니다. 껐다 켜. 역시 크랑 로얄. 역시. 선물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미르라고 하죠. 리셋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장, 독소 쌓인 것들을 해독하고 몸속으로 내보내는 디톡스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디톡스를 통해서 우리는 몸의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단계에 들어갈 건데요. 어떻게? 이렇게 아침에도 단백질, 점심에도 단백질, 오후 간식도 단백질, 저녁에도 단백질을 드시는 3일 동안에 이렇게 디톡스하는 구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정말 해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이 살이 찌게 된 거는 지방을 꺼내 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방을 꺼내 쓰는 방법을 까먹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만드는 주범이 탄수화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3일 동안 탄수화물을 끊어내면 우리의 몸은 빠르게 지방을 먼저 꺼내 쓰는 몸으로 바뀔 준비 태세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사실 이게 3일 동안 네, 이 네. 프로틴을 먹으라고 했을 때 저는 상당히 거부했습니다. 그쵸.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아유 3일을 프로틴을 먹어봐라 무슨 누구라도 살 빠질 거예요 이런 생각 그쵸. 하시겠죠. 근데도 과연 이걸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고 저도 시도를 해봤지만 일단 라바시의 프로틴은 배고픔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장 또 문제가 사회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 직장 다니는데 3일을 프로틴을 먹는다? 이거 상당히 좀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으신데요. 전혀 문제 없이 활력은 떨어지지 않고 배고픔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3일을 보낼 수 있었다는 거 제가 정말 자신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땀이 나서 마스크를 벗으실 분들 없으시죠? 네. 제가 이 미란 사장님이 올라오시기 전에 청심환을 한 몇 알 드셨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부작용인가 봐요. 아유, 더워요. 정말.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정말 어마무시하신데 긴장하셔서 못 풀어내실까봐 제가 옆에 그냥 앉아있는 보호자예요, 제가. 네, 근데 네, 지금 네. 코 밑에 막 땀이 송글송글 맺혀 계시네요. 네. 괜히 덥습니다. 네, 그냥 호흡 많이 해주시면 네, 잘 네. 해내실 겁니다. 네, 이렇게 네 크게 치시고요. 네. 1단계를 넘어서서 다음 단계에 들어가 볼게요. 2단계는 렙틴 저항성 개선 단계입니다. 렙틴 호르몬 많이 들어보셨죠? 식욕 억제 호르몬이에요. 어디서 분비돼요? 지방에서. 지방이 살이 쪄서 점점 많아지면 렙틴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돼요. 무슨 일이에요? 뇌에다가 신호를 보냅니다. 그만 먹어 하고요. 그런데요. 렙틴 호르몬이 망가져서 지방을 쓰지 않고 우리 몸에 축적만 하는 단계에 이르니까 우리가 살이 찌는 건데 왜 렙틴 호르몬이 망가지는지를 봤더니 모든 질병의 어떤 기초에 초입에 있는 과식이 문제였어요. 많이 먹으니까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요. 그런데 렙틴보다 인슐린 호르몬이 훨씬 더 힘이 세요. 뇌에게 보내는 그만 먹지 마, 그만 먹어라는 신호를 못 보내게 해요. 인슐린이. 그리고 또한 과식하면서 우리의 몸에서는 활성산소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아시죠? 그 활성산소로 인해서 우리의 세포에 염증이 생기면서 역시 렙틴 호르몬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서 역시 에너지원이 되는 단백질을 반드시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탄수화물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 쉐이크, 단백질을 충분한 양과 함께 영양소를 섭취하셔야 우리 몸이 근육이 빠지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었기 때문에 근육이 빠질까 걱정하실 일을 제한할 수 있고요. 렙틴 호르몬을 정상화시키면서 우리의 몸은 점점 지방을 잘 쓰는 생활 습관을 가져가려는 준비 태세에 완벽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3단계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단계입니다. 인슐린도 망가져서 우리가 살이 찐 거예요. 과식을 하면 우리가 탄수화물 과식을 많이 하실 거예요.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면 우리 몸속에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돼요. 이 포도당, 먹은 탄수화물이 혈액 속에서 포도당으로 바뀌면 이 포도당을 인슐린이 세포에 갖다 줘요. 그럼 세포는 에너지로 바꿔서 힘으로 쓸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먹으면 밥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원리겠죠. 그런데 과식하면 역시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돼요. 그럼 췌장도 과부하에 걸리고요. 세포 속에 에너지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인슐린이 갖다 줘야 되는 포도당을 제대로 갖다 두지 못하는 과식으로 인해서 이런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혈액 속에는 포도당이 넘쳐나지만 세포한테 에너지로 바꿔주세요 하는 포도당을 날라주는 인슐린이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세포는 배가 고픈 줄 알아요. 계속 먹게 해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역시 탄수화물이 문제였어요. 그럼 이번 3단계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단백질 식사로 에너지를 충족하면서 그리고 탄수화물을 적게 드시면서 단백질 식사를 하지만 마지막에 저녁부터 아침, 다음날 점심까지 단식을 하는 구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탄수화물을 끊어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세포가 쉬게 돼요. 세포 속의 독소를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세포가 재생할 수 있는 기간을 여러분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세포 재생 능력을 높여주면서 시스템을 활성화할 겁니다. 그럼 우리의 몸은 지방을 쓰려고 하는 몸, 그 다음에 살이 찌지 않게 하는 몸으로 잘 바꿔가는 과정을 잘 거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하시죠. 4단계는 체지방을 잘 태우는 라이프 사이클이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탄수화물을 제한했고요. 그리고 그에 반하는 에너지원이 되는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이제는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움직여야겠다라고 준비태세에 완벽하게 돌입을 합니다. 이런 4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의 몸은 이제는 지방을 꺼내 써야겠구나. 내가 부족했던 영양을 채우니까 살이 빠질 수 있구나라는 어떤 몸은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걸 이제 잘 해나가려는 준비 태세, 스타트 라인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4단계를 거친다고 해서 어떤 팀은 열흘 만에, 3주 만에, 4주 만에도 이런 4단계를 완벽하게 지내지만 이걸 했다고 해서 바로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스타트 라인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유지기 동안 스스로 숟가락 내려놓는 연습 하시면서 유지기 때 또 한 번에 스스로의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끝났다고 다 똑같이 먹으면 다 살이 빠지면 다이어트 너무 쉽겠죠. 이 4단계를 하고 나면 우리 몸은 웬만해서는 살이 잘 찌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상을 즐기시면 돼요. 회를 드시고 청어를 드시고 그다음에 라떼에 새펌프에 시럽도 넣어 드시면서 일상을 즐기시다가 우리 한 5, 6일 일하고 나서 주말에 쉬시는 것처럼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의 이런 사이클을 진행하신다면 우리의 몸은 더더욱 많이 먹어도 잘 찌지 않는 그리고 지방을 잘 태워서 쓰는 몸으로 쟤는 되게 많이 먹는데 왜 안 찌지? 그런 사람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모든 호르몬이 정상화가 돼서 잘 찌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다이어트 하려고 했는데 건강까지 회복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서 이렇게 예뻐지고 날씬해지신 겁니다. 네네. 네. 저는 사실 라이프 바이 시크릿의 다이어트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 내용 때문입니다.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자 했으면 한번 빠지고 그 또 빠진 살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고통스럽게 남은 여생을 보내셔야 합니까? 남들이 먹는 케이크 안 먹을 거고 남들이 먹는 술 안 먹어야 되고 야 그렇게 사느니 나는 짧고 굵게 살 거야.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갖고 있거든요. 난 고기를 끊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라이프 바이 시크릿의 다이어트를 한 후에 네가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먹어도 돼. 그러면 밤에 자고 나면 다시 빠진 몸무게로 돌아갈 거야 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믿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근데 결과는 하루에 4끼를 제주도에 여행 가서 3박 4일을 먹었거든요. 야, 제주도 갔다 왔는데 몸무게가 그대로인 거예요. 정말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해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저처럼 이 도전을 하셔서 성과를 내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지영 사장님은 뭐 아시는 분들은 원래도 좀 날씬하셔서 뭐 열심히 안 해도 좀 빠진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 365 팀의 다이어트를 정말 성공적으로 해내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실버 에이전트 이성임 사장님이십니다. 이분이 같은 자켓이에요. 안 잠겼던 자켓이 다이어트 도전 한 번만으로 잠기게 되셨는데요. 이분을 바라보시고 야, 너 어떻게 뺐어? 하면서 로열에서 시작하셨던 분이 실버까지 승급하시는 성과를 거두게 되셨고요. 이렇게 지금은 또 한 번의 다이어트를 통해서 9.5kg 감량을 하셨습니다. 자, 이성희 사장님 어디 계신가요? 우리 다이어트 여왕. 네, 9.5kg 감량의 이성임 사장님. 네, 다이어트를 성공하시고 사업도 성공하신 분이시죠. 네. 이분이 처음에 저 부침개 좋아하는데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먹고 살아요? 나 굽는 거 못해요. 정말 단톡방에서 투덜이 스머프였어요. 오지영 사장님께 저분 좀 어떻게 해봐 막 이렇게 썼는데 정말 제일 잘 해내신 분이에요. 이성임 사장님. 이분을 보시고 따님이 하셨습니다. 따님도 정말 많이 빼셨어요. 처음에는 안 했대요.
근데 8월에 하신 거 보이시죠? 이성규 사장님이 3월, 6월에 하시는 걸 보고 8월에 성공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빼셨습니다. 15kg을 감량해내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 살 좀 뺐어 하고 바라보시죠? 문영숙 사장님이십니다. 문영숙 사장님께서는 다이어트 성공하시고 또 여동생이 보시면서 같이 또 한 번의 도전을 통해서 이번에 제주 리더십 세미나까지 함께 가는 다이어트 성공을 한번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 15kg 감량. 충분히 라바시 다이어트. 이분 진짜 안 움직이시거든요. 운동할 시간도 없으신 분인데 15kg 감량을 라이프아이 시크릿을 통해서 해내셨고요. 오정우 사장님. 이분은 영양제를 한 번도 드시지 않았던 분이시래요. 라이프아이 시크릿 영양제를 드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출퇴근길 걷기만으로 정말 많이 빼셨는데요. 3개월 동안 몇 킬로그램이 감량됐을까요? 29kg 빼셨습니다. 오! 정말 예, 건강식품만 드신 네. 걸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단쪽 아닙니다. 전혀. 네. 출퇴근 걷기 그게 전부였고요. 3개월 동안 꾸준히 하시면서 네, 이렇게 성과를 거두셨고요. 너 뺄 게 어딨니라고 늘 이야기 듣는 박지현 사장님. 정말 마른 비만이시죠. 이분은 예쁜 옷 입고 싶으셔서 시작하셨어요. 3kg을 감량하셨는데 라인 달라지셨죠. 이렇게 살을 빼시고 회사에서 주최해 주시는 바디 프로필까지 찍으셨습니다. 네, 와우. 우리 뭐 내년에 찍나요? 내년에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우리도 같이 도전하기로 해요. 이하린 스포너님, 내년에 함께 바디 도전? 프로필 도전하십니까? 네, 좀 벗어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박보성 사장님? 우우. 안 돼요? 조금만 더 낄게요. 네, 시크릿을 위해서. 네. 네. 네,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을 많이 보니까 조금 동기부여가 되시죠? 예, 저 안의 사진에 분명히 여러분들의 모습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이어트에 좀 도전해보고 싶다, 이제 다이어트에 한번 해봐야겠다를 마음을 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요거는 좀 지켜보자라는 좀 수칙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단계를 거치면 우리는 이제 지방을 열심히 꺼냈어야지라는 스타트 라인에 서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맛있는 것 많이 드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만은 정말 지키셔야 합니다. 가공식품 피하기. 고탄수화물, 고지방 식사가 대부분이었던 여러분 식사에서 요거를 줄여내는 거예요. 가공식품은 장 속에 독소를 유발하고 체내 염증을 유발합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어떤 제품이 있죠? 리커버리. 네, 완벽하게 염증을, 독소를 배출하고 없애줄 리커버리를 잘 챙겨 드셔야 되는데요. 리커버리는 렙틴 호르몬이 망가지는 이유였죠. 염증이. 그걸 케어하기 때문에 리커버리 먹고 살쪘어 라는 후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살 빠졌다. 리커버리 먹고 살 빠졌다는 이야기들을 들으실 텐데 그 결과가 역시 염증을 줄이면서부터 몸에 좋은 반응들이 나오면서 살까지 빠진 건데요. 단순히 가공식품을 피하는 거, 뭐 햄버거, 피자, 라면 먹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드시지 않으면서 몸에 유익한 장 독소를 해소할 수 있는 유산균까지 잘 챙기시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중성지방 줄이기.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뭐 혈압, 당뇨 생각나시죠? 중성지방을 줄이셔야 되는데 중성지방이 높으면 렙틴 호르몬이 뇌에 보내는 신호, 그만 먹어 라는 신호를 차단하게 돼요. 중성지방이 높으면 그래요. 그럼 어떻게 줄여야 되냐면 불포화 지방산 드시래요. 뭔 소리야, 불포화 지방산. 가장 대표적인 음식 맞습니다. 오메가3예요.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정말 크게 줄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오메가3는 또한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필수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오메가3 꼭 그렇게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단백질 섭취하기입니다. 저탄수화물 식사를 유지하시면서 단백질을 내가 먹는 양보다 2배 이상 먹었을 때 호르몬이 정상화되고 체지방이 훨씬 많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에게는 식물성 단백질이 있죠. 유기농 프로쉐이크 꼭 챙겨 드시면 좋겠는데 대부분 단백질 하면 유청 단백질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유청 단백질은 가스를 설사를 유발하는 어떤 원인들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첨가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단백질의 성분표인데요. 듣도 보도 못한 알지 못하는 이런 성분들 여러분이 드시고 계셨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크릿은 어때요? 유기농 완두콩, 치아씨드, 퀴노아 정말 좋은 것들로 많이 만들어져 있죠. 아마 비교되실 겁니다.
이렇게 칸수가 다르네요, 칸수가. 네, 그렇죠. 단백질 잘 챙겨 드시면서 여러분들 건강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지킬 사항. 충분한 수면하기입니다. 수면 부족은 뭐 암이나 당뇨, 그리고 혈관, 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잠만 잘 자도 다이어트 절반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숙면하는 동안 우리 부스터는 수면뿐만 아니라 숙면하게 도와주죠. 숙면하면서 자는 동안 면역 호르몬이 잘 나오기 때문에 역시 면역력이 높아지면 살이 빠질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 또한 우리 건강을 유지하고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 항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뭘까요, 이대규 스폰서님? 아우, 맞습니다. 운동하기라고 썼지만 움직이기 맞습니다. 와, 크로노 정말 역시. 이야. 네, 선물 없습니다. 이따가 움직이세요. 알아드리는 걸로 해요. 네. 가까운 마트 걸어가기, 그다음에 계단 오르기 정도의 생활 속 운동하기 정도라면 제가 다이어트 하실 때 운동하라는 말씀 안 드린 이유는 현대인들이 운동할 시간이 정말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요. 빡세게 운동해서 뺐어요. 그다음 운동 안 하면. 그래서 요요가 왔던 거더라고요. 영양의 불균형을 채우고 생활 속 간편한 운동하기,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느라면 살이 찌지 않는 몸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의 마지막 메시지 드릴게요. 건강을 위해서 누구나 아플 수 있죠. 그래서 보험 빵빵하게 드러났어 라고들 하시지만 저는 튼튼한 지팡이를 만들기 전에 다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건강식품 먹을 때 내 몸에 건강보험 든다는 마음으로 먹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튼튼한 지팡이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사장님들 몸에 건강식품 들이부으시면서 다치지 않는 환경 만들어 가시기를 적극 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라바시 이야기였습니다. 네, 일어나시죠. 네, 다 해내셨어요. 학사모 다시 쓰시겠어요? 네, 학사모 하나 쓰시고 마무리합시다. 네, 오늘 저한테 의논했거든요. 우황청심한 새알을 먹을까? 차라리 소주를 한 잔 마실까? 네, 소주보다 우황청심한을 선택하셨는데 너무나 떨지 않고 끝까지 잘 해내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유익한 정보 많으셨죠? 네, 여러분들 다이어트에 다 성공하실 것 같습니까? 네, 라바시만 잘 챙겨 드시면 완벽한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거라는 거.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라바시와 함께 전 국민이 홀쭉해지는 그날까지 한번 여러분들은 라바시 화이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우리 문 박사님과 함께. 네. 자, 전 국민이 라바시로 홀쭉해지는 그날까지 라바시 화이팅! 멋지진 않지만 가끔 멋지진 않아. 웃긴 놈이지만 우습지 않지나. 맛이 안 가지나 원래 먹은 놈이. 네, 어떻게 재미있으셨어요? 네, 새로운 패턴의 제품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조금 졸리신 거 좀 깨셨죠?